그 나와 알갱이들이 그 전자 페로기판에 분산되는 그런 폭발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회사들은 그런 점에서 안정적입니다. 플러스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 잘 섞여 있다. 납분말과 함께 이게 크림납에서는 잘 섞여 있다라는 말에 상당히 관심을 가져요. 잘 섞여 있어야 된다. 크림납 형태는 납 입자들이 녹아 있지 않는 납 분말의 형태로 20에서 40미크론 사이에 있는 그 크기로 아주 동글동글한 그 입자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잘 섞여 있다. 그런데 오랫동안 놔두면 섞이는 것이 이렇게 분리가 된다. 잘 섞이는 것을 크림 형태의 납은 생각해요. 그리고 플럭스도 실제로 섞여야 제 역할을 여러 군데의 그 나와 알갱이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플럭스의 종류는 포스트 플럭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삽입 부품들에서 주로 쓰고 삽입 부품들 맨 먼저 부품을 전자기파에 꽂고 그 다음에 그 납된 부위에 삽입 부품들은 부품면하고 납된 면이 있다고 했죠. 플럭스를 납된 면에 먼저 발라줍니다. 스프레이를 현상, 스프레이로 발라주든지 아니면 거품 형식으로 거울처럼 되어 있는데 살짝 적셔주듯이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플럭스 액체. 그래서 그렇게 발라가지고 납된 면에 이렇게 납이 녹아있는 포트에 통과하면서 수동으로 납 이렇게 부품을 꽂아가지고 기판을 딱 잡고 스프레이를 싹 해줘요. 근데 이 열을 받아야 플럭스의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열 받아야. 이 열도 안 받고 수동으로 딱 포트에 딱 집어넣어서 댐이 잘 되게 나올 수 있는 플럭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럭스 종류만도 포스트 플럭스에서 자동으로 거품으로 했을 때 제일 잘 나오는 거, 예열을 잘 했을 때 잘 나오는 거, 예열 안 해도 그냥 나무에다가 딱 적시면 댐 잘 되는 거, 그런 것들이 종류를 다 틀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 직물처럼 엮어져 있는 그런 그 와이어들이 이렇게 감싸 있는 그런 곳에 납이 댐이 되도록 하는 플러스가 또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그 철사 같은 데 하품이 이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납을 묻혀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쓰는 플러스가 또 따로 있고, 플러스의 종류마다 수백 가지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플러스 종류. 그래서 플러스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트 플러스 중에서 일부 액상인데 인두기에서 쓰는 플러스가 이제 크림 형태로 되어 있는 플러스도 있고 페이스트 플러스인데요. 그 페이스트 플러스도 종류가 워낙 다양합니다. BGA라는 볼을 위해서 사용되는 페이스트 플러스도 있고, 또 인두기 자체에 그냥 살짝 묻혀서 하는 페이스트 플러스도 있고, 고체 플러스 그러는데 그런 플러스들이 종류가 워낙 많습니다. 제대로 된 그 플러스를 선정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불량을 많이 불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체 플러스, 선상마루에 주로 들어가 있는 고체 플러스 종류들. 할로겐과 플러스의 관계가 이제 조금 다른데, 로진이나 성분은 플러스에서 또 고형분이라고 하거든요. 고형분은 어떤 그 포스트 플러스나 페이스트 플러스나 이런 거 보면 몇 프로가 들어있다고 표시가 딱 돼 있어요. 고형분 함유량이 몇 프로다. 그 안에 이제 할로겐이 들어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할로겐은 몇 프로 이하로 이렇게 관리를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땜 하고 나서 세척을 안 해도 인체에 유해하거나 제품의 수명에 지장을 줄 만큼의 그런 할로겐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납땜의 품질에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로진, 또 할로겐,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관심 있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할로겐이라는 거. 할로겐. 플러스 안에 있는 할로겐. 이게 댐하고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분인데 그 할로겐이 인체나 제품의 수명에 많은 영향력을, 나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할로겐과 플러스 관계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인두기 납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친정 납땜, 아까 포트 납조의 납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로 납땜, 퍼네스 납땜,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기회가 되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는 거 하고, 오늘 준비된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경험으로 쌓아질 내용들이 있겠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바탕을 가지고 실무에 가시면 훨씬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질문 있으시면. 와이어라에서 플러스가 안 들어가는 납땜이요. 좋습니다. 일부 이제 복납 대신에 자동으로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와이어를 쓰거든요. 자동 공급 장치를. 복납을 사람이 보고 수위가 낮다 그러면은 복납 몇 개를 더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그 수위 레벨 센서가 있어가지고 납이 녹아있는 수위 있지 않습니까? 납조에. 그게 복납을 넣기 관리하기 귀찮으니까 레벨 센서를 넣어가지고 일정한 레벨이 떨어지면 자동으로 와이어로 된 납이 쫙 공급되는 게 있습니다. 수위가 올라갈 때까지. 그럴 때 거기에는 플러스 안 들어가고 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에 무연납을 좀 많이 입찰 해온 분 때문에 무연납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무연납 같은 경우는 실무를 진행할 때 잘 생활에 좀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은데 잘 안 녹는 부분도 있고 잘 납땜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어떤 납땜 방식으로 가요? 보통 신라분에서 무연납 같은 경우 신라? 네, 납땜 할 때 잘 부품이 잘 안 붙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플러스 역할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플러스 역할이. 그러니까 일부 그 무연 와이어 속에 들어있는 플러스가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인두기를 처음에 그 납땜 부위에 터치하기 전에 납을 살짝 묻혀가지고, 조금 묻혀가지고 그 부위에 터치를 하면서 가열을 하고, 그 다음에 한 20%를 전체 소요량의 20% 정도를 공급을 해서 납을 다시 또 순간적으로 잠깐 머물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또 공급을 해서 나머지 물량을 해서 플럭스가 역할을 하고 납이 녹고, 플럭스가 역할을 하고 납이 녹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제대로 된 납땜이 되는 거니까 특별히 무연납에서는 더 심각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인두기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못할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인두기 납땜할 때 무연인데 특히 온도가 높잖아요. 녹는점이. 근데 되고 있는데 온도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인두기 온도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느냐, 이게 테스트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다. 열 받을 때는 잘 되는데 열 빠져버리면 안 된다. 이런 현상하고 똑같고, 그러니까 인두기의 열이 균일하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돼야 돼요. 이제 인두기도 지금
그 전에 쓰던 세라믹 방식의 인두기에서 지금 뭐 저주파 인두기인가요? 고주파 인두기를 이렇게 전해서 온도의 안정성을 유지하죠. 그래서 열 가열하는 거 확인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 나무 분무관 타이밍을 와이어 나무 분무관 타이밍을 잘 봐야 돼요. 인두기 파워도 그 납땜 부위하고 인두기 파워하고 매치가 됐는지 보셔야 돼요. 또 이제 와이어 소다를 제조하는 업체마다 그 속에 들어가 있는 플러스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선정하실 때 잘 하셔야 됩니다. 답변이 됐습니다. 네. 하나 더 볼게요. 네. 반합에 플럭스를 안 집어넣는 이유가 이게 반합 대부분 앞쪽에 끓여서 열이 가해가지고 이제 열이 어느 정도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튀는 소금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안 집어넣는 건지 플럭스가 안 들어가는 이유가 또 다른 이유가 또 있나요? 플러스는 뗀 순간에 가장 필요하거든요. 납을 녹였을 때는 플러스가 필요가 없습니다. 납 자체를 녹일 때는. 플러스의 역할은 뗀 그 순간에만 필요한 거지, 납 그 합금 자체만 녹였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방해만 되고 지저분한 그런 상태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절대 플러스를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네. 그냥 납에다가 반납에다가 플럭스를 집어넣으면은 네. 한 공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일부러 하나 끓이지 않느나 끓이는 공정이 줄어들 것 같은데. 예. 납은 녹이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6점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플러스는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100도에서 120도밖에 안 됩니다. 견디는 온도가 플러스가. 그러니까 100도에서 120도 사이에 허용된 시간 길이가 보통 1분 미만입니다. 그 사이에 플럭스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납이 녹아서 달라붙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그 납조에다가 플럭스를 집어넣으면은 이게 고형분들 같은 것들이 타버리고 화학적인 성분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 같이 집어넣고 하기에는 플러스의 성능이 제대로 발휘되기가 힘들죠. 납 공정보다는 훨씬 낮죠. 훨씬 낮은데. 플러스 내열 온도가 낮습니다. 일부 제품들이 플럭스가 내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거나 해가지고 납땜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플럭스는 내열 온도가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되어야 납땜의 최적 조건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분? 없으면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